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사법개혁 속에 조이대와 그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한참인 지금 결국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단 한마디 없었던 대법원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뱉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조이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법부가 결단해서 특별재판부를 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그렇게 꾸리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논란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조이대 는 결국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퇴해야 한다.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고 때문에 조이대 그 장본인이 물러나야만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의 원톱인 정청래 대표도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의 그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지시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법부가 이제 뭐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조이대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이대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고.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불신이 매우 네. 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나와서 이게 결국은 이제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니까 강효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차원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강효정 대변인이 이런 발언하는 건 좀 참았으면 좋았겠다.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은 얼마든지 정치 조직이고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쟁할 수 있고, 저는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의견이 저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도 공감은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또 대통령실이 참전하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고 상권 분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논란이 좀 대통령한테까지 좀 불똥칠 수 있겠군요. 대통령이 근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원장들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6기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그때는 왜 침묵하다가 자기들 밥그릇 달린 그런 문제 있으니까 쪼르르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독립을 외칠 때 항상 일관이 있어야죠. 그러면 본인들이 법원장으로서 판사로서 그 조이대 대법원장 시절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판결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9일 만에 졸속으로? 그런 거에 그 대선에 개입한 거예요, 이것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사법부 독립?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 대법원장을 막 교체하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저기하다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그에 대해서 사퇴라던가 임기를 중단하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세상을 원해요. 제가 한국 현대사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유신 시대나 이승만이 대통령이 그 삼선하고 이럴 때 시절이나 대법원장 임기 그만두라던가 임기 단축하라던가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80년 역사에. 아니 대법원장이 당연히 대선 개입을 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건 누가 봐더라도 지난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100번 양보해서, 저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아니 추미애 법사위원장 다음 지방선거도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당원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이잖아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낼 수 있어요. 뭐 정청래 당대표도 당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이 받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대통령실은 어쨌든 민주당 원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받으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아니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굳이 대통령실이 왜 여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뭐 하시는 거야 자유지만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두 가지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모습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보여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당대표가 했다면 상당히 정치적 무게도 실린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이제 조희대 처음에는 이게 다 직위원 판사로서 촉발됐죠. 구속 취소 사태. 그렇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그러한 사태를 만든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뒤에서 교사했다고 또 의심받는 사태의 원흉입니다. 제가 항상 검찰을 비판하면서 어떤 분은 검찰 이무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이무기 죽이고 나면은 그 뒤에 숨어서 이제 따위를 틀고 있던 진짜 용이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법원이다. 그렇죠. 일반 시민들에게는 검찰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렇죠. 그거 다음에 또 만만치 않은 그래서 원래 뭐냐면 판사들은 잘 안 보이죠. 끝판왕 깨고 나면 원래 숨겨진 최종 보스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법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보통 지금 조희대라든가 이런 법원장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뭐 국회나 정부에서 자꾸 법원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원론적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 보세요. 평상시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굉장히 말이 맞고, 이런 굉장히 보통의 상황에서 국회가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느니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느니 사퇴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말을 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지지율 폭락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폭락은커녕 오히려 전담재판부 해라 라는 여론이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촉발한 겁니까?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12.3 계엄 때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오히려 내란에 지금 동조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서부지법 자기네 법원이 침탈돼서 불타고 막 무너지는데 조희대 뭐 했습니까? 입이 한마디라도 했어요? 서부지법 한번 와보기라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상한 해괴망측한 계산법으로 내란 수개를 막 풀어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논합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국회랑 대통령이 전담재판부나 이런 걸 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면서 그거를 비판을 한다는 것은 범죄자가 오히려 무기를 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조희대와 직위원은 사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법부에서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공정하게 보이는 거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조희대 직위원은. 그러면 주권자의 신임을 배반한 건데 물러나야죠. 근데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으니까 국회랑 대통령이 정부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제서야 운운하며 뻔히 보이는 수작을 부리는 조희대와 그의 무리들. 이걸 옳다고 보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 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소를 이유로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국의 법원장들, 물론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판사들이 직접 투표해서 법원장을 뽑았지만 윤석열 정권 시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얘기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란범을 옹호하는 재판부와 다름이 없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의 페이스북 워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가 되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하면서 국민이 힘들게 민주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고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오히려 또 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공판법정에 수십 명 검사대가 나타나 재판부의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을 했고 심지어 판사 사찰 때도 침묵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모,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빗대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1심 유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선고하고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세탁해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만둬라 라고 직격을 한 것인데요. 추미애 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에 대해서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워줬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지요.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판사 출신인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들의 집단 행동도 조직해서 이른바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청산 작업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 속에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면 제언을 선포했다 이렇게까지는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도 오늘 아침에 조희대 물러나야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입장을 확실히 밝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권 분립의 기본 자체가 아예 망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한들 법에서 입법부가 정한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왜 참견을 하죠? 대법원 상권 분립은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입법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뭐 위헌 여부 자꾸 이야기하는데 위헌을 검토하는 것도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위헌이라 판단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대법원장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헌법 중요시했던 자가 그러면 12.3 불법 비상계엄 때 법을 어겼던 윤석열 내란 수계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입국 탓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람들을 벌 주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오래 있어서 그런 선민의식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고조선 8조 헌법 시작했고 그렇게 율령을 발표했다. 8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했는데 고조선 8조 헌법 시작으로 계속해서 율령 반포와 법전 편찬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홍익인간의 정신이 뭘까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입니다. 그렇게 홍익인간 뭐 고조선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면요. 그러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기본 근본은 우리나라 주권, 국민이 가장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언제부터 사법부가 국민을 우선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법원에서 그러니까 입법부,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가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고조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울고 지나가겠어요. 지금 고조선 8조 이야기하면서 홍익인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작금의 사태들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희대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상권 분립조차 본인이 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가 마치 입법기관인 양 본인들의 똥줄이 타오름에 물 불가리지 않고 성급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조이대는 과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큰일 났네. 이거 얘기하려고 모셨는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빨리 할게요. 네. 네. 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불이 확 붙은 거는 최근이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기현이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윤석열 풀어줬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기현이가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있잖아. 네. 지기현이가 중계도 하지 않고 있잖아. 지기현이는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의 난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조희대, 한덕수,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이 넷이 만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녹취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 또 다 까먹었어요. 네. 다 맞아, 까먹었다고. 까먹었어요. 까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녹취 한번 잠깐 또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4월 4일 날 윤석열 한국서거 보고 나서 4월 7일인가 4월 15일입니다. 빨리 저하지 않았습니다. 엑셀 존대 대법원장하고 정상회의랑 그다음에 김충식 개인이 많았고 전적으로 다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약간 말을 나누고요. 뒤로 사건을 잡아버리고요. 처리하는 그런 게 들었어요. 자, 지기현 문제 심각하죠? 네. 조희대 문제 심각하죠? 게다가 또 한덕수는 내란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실제로 시도 아니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 기각시켰잖아. 그렇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사법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조희대 그리고 판사들이 이번에는 자기들 기득권과 관련된 일이니까 다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9월 10일 지난 금요일에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동안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먼저 큰 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자, 그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해서 법원장들의 입장 이겁니다. 최고 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고 개선 논의에 있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다. 조구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